약을 먹거나 굶는 것 없이 살이 빠지게 도와드리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살이 찌는 이유는 과도한 섭취와 신진대사 저하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몸에서 흡수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흡수가 된 영양분들이 소비가 되지 않으면 살이 찌게 되겠죠. 들어오는 양은 많은데 소모가 되지 않아서 나가지를 않으니까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 탄수화물, 특히 그 분해산물인 포도당이 살이 찌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포도당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오게 됩니다. 인슐린이 나오면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변환하여 혈당치를 엄밀하게 좁은 범위로 유지합니다. 지방 조직에서 포도당 흡수와 지방산 합성, 중성지방 합성과 저장을 촉진시키고 간에서의 지질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그렇기에 지방이 덜 쌓이게 하고 살을 빼려면 인슐린이 덜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탄수화물을 덜 섭취해야 됩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인슐린 분비의 원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야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위해 나오는 인슐린의 양도 줄고 그로써 지방산 합성과 저장도 줄며 체내의 포도당과 지방이 적극적으로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지방은 적금 통장이고요. 탄수화물은 월급입니다. 월급이 많아지면 적금을 쌓게 되겠지요. 그러면 적금은 웬만해선 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월급이 부족해지면 적금을 깨야 되겠지요. 월급인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 적금인 지방을 분해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실 때 칼로리를 많이 보십니다. 최대한 칼로리가 낮은 음식들을 섭취하심으로써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하시는데요. 이 방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칼로리와 더불어서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빵이 200칼로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0칼로리 이상 먹어선 안 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 빵 5개를 먹으면 성공적인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칼로리에 맞춰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된다면 탄수화물의 비율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 지방이 소비되지 않아서 다이어트 하기가 어렵게 되겠지요. 그렇기에 섭취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항상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저의 경우는 가장 극단적으로는 탄수화물 0, 단백질 6, 지방 4, 0대 6대 4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의 장단점도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지방 소모도 많고 다이어트에도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인슐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골격근에서의 단백질 합성입니다. 즉, 탄수화물을 너무 안 드시게 되면 인슐린이 너무 안 나오면서 골격근 양도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면을 고려했을 때 근육을 지키면서 다이어트도 할 수 있는 건강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은 3대 4대 3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조금씩은 드셔주셔도 되는 것입니다. 단, 정말 다이어트를 또 빠른 시간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예 탄수화물을 안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중간 단계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하시면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 50g을 나는 그냥 다이어트 유지 정도를 하거나 좀 천천히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탄수화물 100g을 섭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100g의 탄수화물은 공깃밥으로 한 그릇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음식을 고르실 때 칼로리보다는 당 지수, GI 지수를 보셔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이 빠르게 상승되게 하여 인슐린 분비를
급하고 과도하게 하는 반면에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은 혈당을 서서히 높여서 인슐린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게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당 지수가 높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급격한 혈당 상승으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게 되고요. 과도한 인슐린은 혈중의 높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변환시키면서 폭식을 유발합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혈당이 떨어지는 반응성 저혈당이 일어나기 쉬우며 저혈당 상태에서는 극심한 공복감과 음식 섭취에 대한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섭취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더 섭취하게 되고요. 이는 곧 지방 축적으로 다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GI 다이어트, 즉 저인슐린 다이어트란 같은 영양소, 같은 칼로리의 식품 중에도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므로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하여 인슐린으로 인한 반응성 저혈당, 즉 극심한 공복감과 지방 축적을 막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매운 음식을 적당히 드시는 것이 또 다이어트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매운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 캡사이신은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주어서 체지방을 태워줍니다. 그리고 백색 지방에 열을 발생하게 만들어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갈색 지방으로 변환되게 도와줍니다. 한의학적으로도 매운맛은 발산을 시키고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이 섭취 감소 및 신진대사 증진이기에 신진대사 증진을 위해서 운동 말고도 매운 음식을 적당량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매운 것을 많이 드시면 위 점막이 손상되고 궤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입니다. 몸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매운 음식을 드시는 것이 지혜롭겠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이어트의 핵심은 섭취 감소 그리고 신진대사 증진입니다. 이것을 위한 방법 첫 번째, 탄수화물 양을 줄입니다. 극단적으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0대 6대 4로 부드럽게는 3대 4대 3 정도로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둘째, 탄수화물 중에서도 당 지수가 낮은 식품들을 골라 드십니다. 백미와 밀가루, 탄산음료보다는 통밀빵, 계란이나 플레인 요구르트, 채소 등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세 번째, 매운 음식을 적절히 먹자입니다. 매운 음식에 캡사이신이 신진대사를 올리고 지방을 태워드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